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가치관 설정이 중요한 이유와 노동의 중요성 플러스 사고방식, 그 다음에 세상의 인과법칙 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이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교세라 그룹 명예회장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참고할 서적은 카르마 경영입니다. 요사이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고 의식주는 풍부해졌지만 예전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자유롭지만 어딘가 모르게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삶의 의미나 가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인생의 지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그 물음에 정면으로 마주서서 인생의 지침으로서 철학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의미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참 대답하기가 어렵죠.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 앞에서 저자는 인생의 목적이란 선한 마음을 쌓는 것 혹은 영혼을 닦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한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지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왔는가 이 질문에 저자는 망설임 없이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은 더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 조금이라도 아름답고 숭고한 영혼을 가지고 죽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신에게 원망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그 고통은 결국 영혼을 닦기 위한 실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고통이란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단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련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제한된 인생을 정말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세는 마음을 쌓아가라고 주어진 기간이며 영혼을 닦기 위한 수양의 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 노동을 양식과 보수를 얻기 위한 생활의 수단쯤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한 급료는 많이 받되 짧은 노동 시간을 원하며 남는 시간에 취미나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풍요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노동이란 인간에게 보다 깊고 숭고하며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노동은 욕망을 뿌리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결국은 인간성을 개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것이야말로 영혼을 닦고 마음을 수용하는 숭고한 수행입니다. 자, 플러스적 사고방식이 어떤 것일까요?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협력하는 마음, 밝고 긍정적인 마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친절한 마음, 아낌없이 노력하는 마음, 만족을 알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며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마음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꼭 몸으로 받아들여 피와 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즉, 마음이 부르지 않으면 구체적인 실행 방법도 보이지 않으며 성공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할 때 강렬하고 확실하게 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생각이 기점이 되어 결국에는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그 인생은
마음에 그린 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생각은 씨앗이며 인생이라는 뜰에 뿌리를 내려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가장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다만 바라고 원하는 바를 성취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식이 어설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강렬하게 그리고 자나깨나 끊임없이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자, 꿈을 현실로 바꾸고 생각을 성취하는 사람이란 쉽고 편한 길로 택하기보다는 꾀부리지 않고 한 걸음씩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단 지속적인 힘이라는 것은 어제와 같은 것을 막연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창의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성공을 위한 속도를 높여줍니다. 자, 인생에서 철학을 왜 확립해야 할까요? 원리 원칙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앞에서 방황하거나 고민하고 고통받거나 당혹스러울 때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따라 이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원리 원칙을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가 우리 인생을 바꿔 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침이 없는 선택은 지도 없이 떠나는 항해와 같고 철학이 없는 행동은 등불 없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란 말이 불편하다면 자신의 인생관, 윤리관 혹은 이념이나 도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저자는 유사히 도덕 규범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주성의 존중을 결국 방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엄청난 자유만을 부여하고 자유와 대비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직업이 교육 형태도 종합교육을 부르짖으면서도 도덕을 통한 인격교육의 움직임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개성교육을 중시한 나머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 규칙이나 도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학교 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고 제대로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자, 학업을 잘 따라가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나누어 전자를 우월하게 대하는 요즘은 학력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성적을 받아 관공서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근로직이나 서비스 업종이나 몸으로 쓰는 직업 등을 좀 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고 각각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나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가르쳐야 합니다. 가령 이발사가 되고 싶은 아이에게는 어떤 학교로 진학을 하여 어떤 자격증을 따면 좋은지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하고요.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그 일에 몰두하면 마음을 닫고 인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인과응보 법칙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사물을 짧은 간격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짧게 2년이나 3년이라는 단위로는 결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20년이나 30년이라는 긴 단위로 놓고 보면 인가의 계산 수치는 정확하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채근다면은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행을 해도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풀숲 속의 참외와 같다. 이 말은 즉 선행의 결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은 스스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노심초사하지 말고 평소 꾸준히 선행을 쌓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